깜짝 칼세라는 걸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제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의 선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화재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어이구. 이 불은 신진항에 정박 중인 23톤급 어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인근 어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야, 지금 연기 형태를 보니까 바람이 세다는 거 알겠네요, 진짜. 네, 불을 피해서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한 선원 2명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 선원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일단 저분들은 구조가 됐어요.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마 그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23톤 규모의 그 어선에서 먼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잘 아시지만 항구에는 어선들이 들어서면 그 일렁이지만 하고 쭉 결박을 해놓죠. 아, 맞아요. 밀집해갖고 아하.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속수무책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아하. 더더군다나 또 저 이 배 재질 같은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RP잖아요. 아. FRP는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저기 불 붙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인화성이 뛰어난가 봐요. 거기다가 큰가 봐요.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소방 당국에서 1단계를 발령해가지고 뭐 257명의 소방관, 뭐 장비 38대 총동원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3시 30분에 발화했고 6시 10분경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선원이 한 2명 정도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대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 과정에 조금 더 시간이 좀 소요됐던 것 같고요. 아, 그런데 10시 반경에는 그 현장에서 한 170m 떨어진 마도 방파제에 정박 네. 중인 다른 어선으로 그 불이 붙어가지고 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그건 그거 같습니다. 네.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기름에 불 붙은 게 물건을 타고 와가지고 170m 아이고. 정도 되는 다른 배에 네. 그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화재가 일어났던 초반 같아요. 왜냐하면 오후 3시 반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때는 초반에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인데 앞서 보셨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뻘건 불길이 계속해서 선박에 옮겨붙어서 화재가 나오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까지 저렇게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에서 시작된 불 어쩌다가 이게 배가 배끼리 묶여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림인 변호사님.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조사기관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화재가 인적이 없는 새벽 3시경에 처음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당시에 굉장히 밀집해서 정박을 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 형태로 정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또 초속 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불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배들의 이제 소재가 플라스틱인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인화 물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무래도 화재가 크게 됐고 사실 초기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 반 만에 불길을 어느 정도 잡았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은편의 마도방파제에서 2차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1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FRP 선박의 잔해가 강풍에 의해서 밀려오면서 2차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밀 감식을 벌이는 중인 상황이기는 한데 침몰하는 이게 배가 사실은 불이 붙어서 결국에 침몰하면서 그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새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현장에 오일 펜스 140m를 설치를 했긴 했지만 이 기름이 새어 나오는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좀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충남 태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안의 그 어마어마한 기름 유출 사고로 태안 분들이 그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전국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태안에 가셨던 거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런 기름 유출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에 관해서 피해를 보신 선주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항의 이 화재 재난은 인재입니다, 인재.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가 안 될 거를
전문가라는 소방대나 전문가라는 해경이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어민들 선박들이 다 탔어요. 옆에 불이 붙지 않은 배들은 피하게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불이 붙은 배가 계속 바람에 밀려서 옆에 배들 다 전도시켰어요. 불 안 타도 될 배들 다 탔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눈 뜨고 우리 먹고 사는 배들이 선도서서 불이 타고 있는데 피가 타, 내 몸뚱이가 타요, 내 몸뚱이가. 예? 지금 저 선주분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절규 지금 들어보셨는데 억울함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소방대나 해경의 책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이 어민들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선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묶여 있잖아요. 밧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끊거나 아니면 빨리 배 선주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줘서 배를 빼도록 했으면 피해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답답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초등대처 해경이나 소방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경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렇게 화재 현장에 불이 나면 해경도 가고 소방당국도 가는데 현장에서 저거 관련돼서 지휘권은 소방당국이 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경에서도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진화 작업을 하는 거고, 네. 사실상 이제 이 해경은 사실 인명 구조가 1번입니다. 임무가. 그러다 보니까 2명 정도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인명을 이제 구조하는 데 좀 힘을 썼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게 번진 상태에서 선명, 배 이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 이름을 확인하는 대로 나름대로는 그 선주한테 연락을 취했다. 이제 이렇게 해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1차 화재는 신진항에서 묶여있던, 정박해있던 배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인근에 있는 마도항에서 화재가 또 번져서 2차 피해가 났는데 그 2차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선주분들은 인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 어민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1차 신진항 화재 때 해경이 오일 펜스를 더 빨리 쳤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기름띠를 타고 마도항까지 불씨가 옮겨붙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경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경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불이 기름띠를 타고 마도항까지 이동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기름띠가 2m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름띠를 타고 사실상 마도항까지 이렇게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띠가 2차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해경이 업무 처리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실 인명 구조와 화재 진화가 먼저고 오일 펜스를 치는 것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오일 펜스를 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졌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일 펜스를 조금 섣불리 쳤다가는 사실은 재질이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앞서 영상 보셨어요? 저 화재에 배가 다 순식간에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소가 됐어요. 이분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불탄 배들이 낚싯배로 활용되는 배도 있고, 그다음에 조업을 직접 하는, 즉 이제 고기를 잡거나 꽃게를 잡는 일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배들이 그냥 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타가지고 어민들이 전혀 지금 생계에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꽃게나 아니면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에 이미 어구를 설치해놔요. 그럼 나중에 그걸 이제 찾으러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거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배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 배가 한 채를 이게 다시 건조하려면 1년 이상 걸린대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가 없으니까 이제 어구들도 다 망가지는 상황이 됐고요. 네. 설치해놓은 어구들도 지금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고,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재산 피해액이 약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 된다고 어쩐데요, 합니다. 세상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피해 보상하는데 조사하는데 뭐 수개월이 걸린대요. 지금 아이고. 배들이 침몰을 했어요. 저기 지금 안 보이지만 불에 타니까 배들이 바다에 그러니까 그랬을 빠졌는데 것 같아요. 그거 건져내서 또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해경들이나 경찰, 감식반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때 또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보상받는 데는 한참이 지나야 돼서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면 임시 방편이나마 지자체가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충남도에 따르면은요, 원칙적으로 이 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이 침몰한 어선의 인양도 개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요, 아이고. 네, 사고 지역이 국가 어항이고 피해가 큰 만큼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선 생계가 막막해진 어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분들의 어민분들, 선주분들 속이요. 저 화재 현장처럼 속이 새까맣게 지금 아마 타들어갈 거예요. 제발 지자체가요. 저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